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약 8배집이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등기의 추정력이죠. 등기의 추정력.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이 물권법이죠. 물권법. 물권에 186조에 따라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 등기하라 그랬죠. 이 등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 부분이 등기 청구권, 그 다음에 저번에 배웠던 등기 청구권,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 그 다음에 등기의 추정력, 그 다음에 가등기,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 지문 하나가 출제가 돼요. 출제가 되니까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걸 정리하는 겁니다. 등기의 추정력입니다. 등기 추정력은 원래의 등기의 효력은 본등기 효력이에요. 본등기. 이게 본등기 반대가 예비등기. 예비등기에는 우리가 가등기가 있고 예고등기가 있는데 예고등기는 없어졌죠. 그렇다면 등기 효력에 이렇게 변대순, 추점공후 이렇게 등기법 배우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권리 변동적 효력, 대항력, 순위 확정력, 이 권리 추정력 요 부분이단 말이에요. 요 부분 이게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다. 점유저 효력, 공신력 없다, 후등기 저지력인데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이게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다. 권리 추정력이다. 그럼 권리 추정력이니까 보세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건물이 있다 했을 때, 을이 있을 때 매매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으면 을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을이 진정한 소유자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갑이 나 안 팔았다라고 부인하면 당사자 사이에서도 권리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안 팔았다는 사실 증거를 내야지 을은 증거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3자에 대해서도 을이 소유자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 추정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매매가 등기 원인입니다. 원인에 적법하다라고 추정, 즉 매매가 진짜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력이 미친다는 거죠. 원인의 추정력이 미칩니다. 그리고 당사자도 미치고 제3자에도 미치고. 그 다음에 이건 등기관이 했겠죠. 등기관이 했으니까 등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됐겠지라는 추정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추정력이 미친다. 그래서 이런 추정력이 미치고 만약에 소유권 보존 등기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이 있어요. 이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을한테 팔아서 보존 등기에서 이전 등기 줘야 되는데 을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하지 않고 을이 소유권 보존 등기 해버리면 이게 모두 생략 등기니까 을이 진정한 소유자로 추정이 돼요. 그러나 갑이 안 팔았다는 사실을 부정해버리면 추정력이 깨지는 겁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 했을 때 1억을 꾸었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했다. 저당권자가 을이라는 사실이 추정력이 미치고, 그런데 1억을 꾸었다는 사실로 추정력이 미친다는 거죠. 이게 권리 추정력이야. 근데 여기 추정력은 권리 추정력이야. 권리는 우리가 등기법 배웠잖아요. 이게
표제부, 이 표제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은 사실의 등기죠. 사실의 등기에 권리 등기가 아니니까 추정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가지죠. 그게 사자 명의로 등기했거나 이 세상에 없는 허무인 명의 등기했다면 추정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 추정력은 본등기 효력이니까 예비등기인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가끔 나옵니다. 됐죠? 자,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등기 추정력의 79페이지에 판례 조문집입니다. 판례 23번, 3번 나왔죠? 자, 어느 부동산에 관해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 밑줄이죠. 절차 밑줄이죠. 원인과 절차에서 적법하게 격려된 거로 추정력이 미칩니다. 그 다음에 24번 판례 17호 한 번 나왔죠. 토지 소유권 등기 명의자는 효력으로서 토지에 대한 소유자로 추정이 받죠. 당연한 거고. 판례 25번 두 번 나왔죠.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전 등기 밑줄이죠. 그 명의자는 제3자 밑줄이고 그 전 소유자 밑줄이죠. 제3자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원인에 의해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판례 26번이죠. 등기부상 명인과 매도인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소유자를 믿고 매수해서 점유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밑줄 치세요. 과실 없는 점유자입니다. 과실 없는 점유자. 한번 나왔죠, 19회. 그 다음에 27번 등기 의무자가 사망 전에 동그라미 사망 전에 원인 이미 즉 원인 밑줄이고 매매입니다. 매매가 이미 존재한 상태에서 의무자 사망 후에 돌아가신 양반으로부터 등기가 했다라도 추정력이 있다는 거죠. 판례 28번입니다. 13번 나왔죠.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밝혀졌다면 추정력은 깨진다 그랬죠. 추정력이 깨집니다. 그래서 여기 자, 이 사람이 건물을 신축해서 팔았는데 나 안 팔았다 이렇게 부인하면 깨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29번 판례죠. 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은 등기는 원인 무효이니까 허무인이죠. 추정력이 깨집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판례 보세요. 말소 회복 등기를 마치기 전입니다. 전이죠. 회복 등기 전이라도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최종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이 미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 등기가 말소됐어요. 말소됐다 하더라도 을이 진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는 거죠. 불법하게 말소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판례 31번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이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다. 소유권 보존 등기라면 최초의 대장상 명의로 등기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한테 샀는데 이 사람이 행불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만약에 등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등기 부동산이 범람하게 되니까 국가에서는 이런 걸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10년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그 인후인 보증, 즉 그 동네 사람의 세 사람의 보증인만 세우면 소유권 등기를 해주게끔 합니다. 국가가 2007년에도 했으니까 2017년이니까 2027년에 한 번씩 이렇게 등기를 장려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에 의해서 등기가 됐다면 추정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만약 이게 위조가 된 사실이 아닌 이상 추정력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이제 거기 31번 판례죠. 전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 특별조치법입니다. 10년 만에 한 번 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더라도 이거는 위조된 게 아니죠. 위조된 것이 아니라면 추정력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 32번 한 번 나왔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해서 점유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죠. 등기에 관해 추정력이 미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입니다. 가등기는 문제 하나 봅시다. 문제 추정력의 문제 오늘 프린트 3번 보세요. 프린트 3번 문제 오늘 프린트 안 받았어요?
프린트 안 받아왔어요? 그 앞에 그 입구에 있던데? 자, 기출문제 3번 봅시다. 등기 추정력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원인 없이 적법 말소된 등기는 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번이 답이죠? 원인 없이 말소됐어. 소멸하지 않죠?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2번은 등기부상 물권 변동 당사자 간에는 추정력이 원용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있죠? 당사자 간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점유 추정력 인정 안 되죠? 점유는 동산이고 등기는 부동산입니다. 인정 안 됩니다. 틀렸죠?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권리 추정력은 깨지죠. 틀렸죠? 전 소유자 명의 사망 후에 부동산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등기가 격려됐어요. 그러면 유죄된 게 아니죠? 추정력은 깨지지 않습니다. 틀렸죠? 자, 가등기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등기법에서 볼 거지만 우리 범에서 이 가등기입니다. 가등기는 이 가등기는 사실은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청구권 보전 가등기하고 청구권 보전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예요. 담보 가등기. 그래서 가등기 담보하고 가등기 담보. 그래서 이게 가등기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담보 가등기는 돈 구워주고 가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가담법이 적용되고 우리는 이건 청구권 보전 가등기입니다.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우리가 장래 발생할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 겁니다. 채권적 청구권을 보장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배웠죠? 우리가 정지조건부다. 정지조건부 매매를 했다. 그러면 정지조건부니까 장래 발생하죠? 가등기 할 수 있어요. 근데 해제조건부는 안 되죠. 시기부 권리입니다. 시기부 권리 장래 발생하죠? 가등기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약을 해요. 예약을 해놓고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버리면 장래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하죠? 가등기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등기를 하는데 또 매매를 해놓고 미리 예약을 해놔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등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등기는 요놈이 다른 효력이 없고 이런 등기 효력이 없어요. 변대순, 추점, 공후 이런 효력이 없어요. 단 그냥 순위 보전 효력만 있습니다. 순위 보전 효력만.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건물이 있다. 그럴 때 그한테 매매 예약을 해놓고 예약에 기해서 가등기를 해놨다.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2번에서 소유권 이전, 갑건대 3번에서 소유권에 을이 가등기를 해놨어요. 이렇게 가등기 이렇게 등기부 해놨어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팔았다. 그럼 팔았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4번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소유권 병이. 그럼 이제 가등기에 예약계약 완결권 행사하면 가등기에 본등기 청구할 수 있죠. 여기서 가등기 본등기 청구할 때 공동신청이니까 을이 권리자고 의무자가 갑이냐 병이냐 이런 논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팔렸을 때는 여전히 옛날 의무자가 계속 의무자입니다. 이 사람을 상대로 본등기를 해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을이 갖게 되면 요거는 직권 말소된다는 거죠. 직권 말소됩니다. 그래서 가등기 이후에 산 사람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물권 변동의 시기는 이 가등기 시간이고 본등기 한 때로부터 소유권이 넘어오는 겁니다. 소급표가 없죠. 그리고 이 가등기는 이 본등기 하더라도 3순위가 그대로 순위 보전적 효력밖에 없어요. 다른 효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등기권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위조해서 이 통정 허위 표시로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게 무효등기죠.
무효 등기라도 가등기권자는 그 무효니까 말소해 이렇게 청구할 수 없어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가등기는 실체법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등기도 다시 팔아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가등기 이전 등기도 가능합니다. 부기등기로. 그래서 가등기 이전 등기는 이렇게 만약 이게 없다면 이렇게 가등기 이전 등기는 3-1 이렇게 해서 3번 가등기 이전 이렇게 하고 누가 병이 사간다. 병. 그리고 공간을 남겨놓고 요거는 팔았으니까 이렇게 말소해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가등기처럼 팔아먹을 수도 있다. 가등기의 부기등기로. 이게 핵심입니다. 가등기 보세요. 가등기는 자, 살팔레 34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보조를 위해 가등기할 수.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어야 돼요. 물권적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판례 35번 3번 나왔죠? 소유권 이전 보조를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어떤 법률 관계가 추정되지 않죠. 아까 권리 추정력이 없죠.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어요. 본등기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번 2번 나왔죠. 가등기 권리자는 의무자인 전소유자 밑줄이죠. 전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 청구할 것이지 제3자를 상대로 할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팔았다 그러면 본등기 할 때는 전소유자 갑을 상대로 해야 되지 이 현재의 소유자는 직권말소 대상이잖아요. 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7번 한번 나왔죠. 판례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 변동 시기는 밑줄이죠. 본등기한 때 발생합니다. 본등기한 때 발생한다. 그 다음에 38번 자, 한번 나왔죠. 가등기는 본등기 시에 본등기 순위를 가등기 순위에 의대로 하는 순위 보전 효력만 있고 밑줄이죠. 순위 보전 즉 3순위만 보전합니다. 가등기만으로는 실체법상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본등기 경료까지는 중복된 보존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가등기권자는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권자는 이게 무효의 등기라도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실체법상 효력이 없고 그냥 순위만 보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9번이죠.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자 3자는 가등기에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로 완성되었다면 권리자에게 대해서 본등기 소시효 주장해서 가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거 제3자 밑줄입니다. 제3자. 요거는 제3자야. 요 사람이 가등기를 해놨어요. 이 제3자는 가등기를 해놨는데 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 제3자가 이 가등기의 본등기 청구권이 10년 안에 행사해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버렸다 이거야. 그럼 이 사람은 불안하고 있죠? 불안하죠? 사놨으니까. 그러니까 제3자는 야 이거 말소해 라고 청구할 수 있죠. 1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제3자입니다. 병입니다. 여기는 제3자입니다. 제3자. 그 다음에 판례 40번입니다.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 등기가 격려된 후 본등기를 하지 않는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에게 제3자 명의를 말소 청구할 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등기가 됐다 손치더라도 갑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죠? 처분했는데 가등기권자가 야 이거 말소시켜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가등기권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판례 43번으로 뜹니다. 가등기 권리의 이전 등기도 부기등기로 맞출 수 가등기도 팔아먹을 수 있다고 그랬죠. 부기등기로. 판례 44번입니다. 21번 나왔죠.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해서 제3취득자 앞으로 이전 등기가 맞춰진 후 가등기가 불법 말소됐습니다. 자, 이거 조심하세요. 가등기가 이루어진 후 부동산이 제3취득자로 이전 등기가 맞춰졌어요. 자, 봅시다. 가등기가 이렇게 이게 좀 어려웠던 판례인데 자, 가등기가 됐는데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이게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이 사람이 소유권자예요. 근데 이게 불법 말소됐어. 가등기가 불법 말소됐어. 그럼 가등기권자가 말소 회복을 해야 되겠죠. 말소 회복해야 되겠죠. 말소 회복을 자, 말소회복 권리자, 그 다음에 의무자는 누구냐? 그러면 이때는 말소회복은 반드시
말소 당시의 소유자입니다. 말소 당시 소유자. 그래서 보면 다시 읽어보면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의 제3취득자 프로 소유권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가등기가 불법 말소됐습니다. 회복등기는 회복등기 의무자는 제3취득자 즉 말소 당시의 소유자. 말소 당시 소유자는 누구죠? 말소 당시 불법 말소 당시 소유자는 병이죠. 병한테 회복 등기를 청구해야 됩니다. 말소 당시의 소유자입니다. 말소 당시의 소유자. 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쪽이 나오는데, 그거는 거기 47번. 요거는 점초 사건입니다. 점초 사건. 이렇게. 점초. 우리가 등기 청구권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매매를 해서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그냥 점유를 이전했어요. 점유를 이전 받았는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인도받아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인도받아서. 그런데 이 사람이 등기를 안 했습니다. 등기를 안 했어. 자, 땅 문서 가지고 있어요. 땅 문서 가지고 있는데 등기 않고 농사 짓고 있어.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근데 12년이 지났어요. 등기 안 한 상태에서. 그래서 갑의 자식이 이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땅이 아버지 땅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자식이 자, 아저씨 그 땅 우리 아버지 땅이니까 자, 나가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야 이놈아 나는 네 애비한테 산 땅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네가 소유권 넘겨라 주장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10년의 시효가 걸리죠. 12년이 지났으니까 시효가 끝났죠. 시효가 끝났으니까 결국은 당신은 자 소유권 가져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 대한 판례는 뭐냐면 이 사례를 보니까 이게 10년의 소멸시효가 이 소멸시효 제도 근거가 뭐냐면 우리 판사가 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만들어 놓은 게 소멸시효 10년 제도다. 근데 을의 입장에서 본다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했고 땅 문서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아니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아니,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자니까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자는 만약에 이 등기 청구권은 시효가 진행하지 않아. 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니까 갑-너 등기를 해주라 라고 이 갑-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다가 이 사람이 다시 넘겼어요. 이렇게 처분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땅 문서 가지고 있고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 농사를 짓고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 이런 상태인데 또 갑-가 죽어서 갑이 죽어서 갑-가 소송을 제기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 병을 보호해 줘야 되겠죠. 보호해 줘서 이렇게 논리를 전개합니다. 을이 목적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거나 을이 적극적 권리 행사로서 처분한 것은 결국 같은 현상이니까 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니까 갑-는 등기해주고 등기해주라. 이렇게 난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극적 권리 행사에 처분한 경우는 이 등기 청구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죠. 47번 판례. 두 번 나왔죠. 그래서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위에다가 점유하고 있어요.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어. 점자에 동그라미 치고 사용수익하다가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 권리 행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첫자에 동그라미죠. 점처입니다. 점처. 우리 점 잘 보죠. 그죠? 점처 사건입니다.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도 이전 등기 청구권의 행사에 관해서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한 다른 바가 없기 때문에 어느 경우나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8번입니다. 거기 진짜 내 거니까 내놓으세요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무효 등기 말소 청구권 두 개는 같은 소송이요. 그리고 이것은 소유권의 방해 제거 청구권으로서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
을한테 이 땅을 위조해 갔어요. 위조했을 때 만약에 소유권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이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이 2번에 소유권이 원래 갑인데 3번에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소유권 이전이 됐어. 그러면 갑이 소유권은 갑한테 위조했어요. 소유권 갑한테 있죠? 그러니까 회복하는 방법이 이 소유권에 의해서 요거를 배제하니까 방해 제거 청구 일환으로 우리 방해 제거 청구 214조 근거 일환으로 자 첫째 요거 말소해. 이거 말소 등기 청구하는 거예요. 말소 등기 청구하면은 회복하죠? 그죠? 그럼 말소하지 않고 야 진짜 내 거니까 내놔. 진정명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3번에 소유권 이전해서 갑으로 가져가잖아요. 어떻든 갑이 회복하죠. 결국 말소 등기 청구권이나 진정명의 원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같은 소송이기 때문에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 소송에서 졌어. 그러면 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 중복제소에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도 거기에 모래시계 보면 갑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을이 문서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한 다음 병에게 매도하고 병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갑은 병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죠. 그 다음에 거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근데 점유를 계속하는 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0번이죠. 거기 아까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근저당 설정 회복 등기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입니다. 말소 당시, 아까 말소 당시 소유자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다. 넘겨보시면, 자, 여기서 동산 물권 변동은 거의 출제가 19회 이외에는 안 나오니까 지금은 그냥 패스를 합시다. 동산 선의 취득이라든가 이런 건 넘기세요. 19회 이후는 아직 출제 안 됩니다. 자, 86페이지에 물권의 소멸이 있습니다. 물권의 소멸. 물권의 소멸은 거기에 그 일반적 소멸 사유. 그래서 물권의 일반적 소멸 사유입니다. 일반적 소멸 사유에 목소 물혼공, 목소 물혼공, 목소 물혼공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권의 일반적 소멸 사유에 목적물이 멸실했다. 소멸시효다. 물권을 포기했다. 그 다음에 혼동, 그 다음에 공용징수다. 그래서 일반적 소멸사유, 요게 목소 물혼공이 일반적 소멸사유니까 나중에 만약에 소유권이다, 지상권이다, 지역권이다, 전세권이다 쭉쭉쭉 나오죠. 그러면 소유권 소멸사유가 목소 물혼공. 특이한 소멸사유가 있겠죠. 지역권 소멸사유, 목소 물혼공. 특이한 소멸사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역권 소멸사유, 목소 물혼공.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목소 물혼공이. 그리고 거기에 특이한 소멸사유만 배우는 거예요. 전세권 소멸사유, 목소 물혼공. 전세권 특이한 소멸 통고제도라는 거. 그렇죠? 유치권 소멸사유, 목소 물혼공. 저당권 소멸사유, 목소 물혼공. 됐죠? 그리고 거기에 특이한 소멸사유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 목소 물혼공. 그럼 여기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 게 여기 혼동이단 말이에요. 혼동. 그리고 여기에 목적물을 멸실해서 기출 지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목적물 멸실에 포락입니다. 포락이라는 건 이 땅이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복구가 심히 곤란해서 토지로 효용이 상실해서 소멸한 종전 소유자는 성토되더라도 종전 소유권이 부활되지 않습니다. 그 소멸시효 24회 규칙을 보세요.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밑줄이죠. 3종뿐이고 소멸시효 기간은 20년이다. 소유권과 저당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점유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고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이 살아있는 한 시효에 걸리지 않아.
그러면 결국 지상권, 소유권도 항구성 때문에 쉬워 걸리잖아. 그러면 결국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그 다음 물권의 포기, 그 다음에 혼동이죠. 자, 혼동 봅시다. 혼동은 191조라는 조문에 의해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다. 토지의 지상권자다. 토지의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려요. 그러면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니까 지상권은 필요 없죠. 혼동으로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말소 등기 없이 187조에 따라서. 그런데 이 지상권이 제3자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상권이 제3자가 저당권의 목적이 됐다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이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왜?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1순위 저당권, 병이 2순위 저당권이 있는데 1순위 저당권자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게 저당권 소멸하면 순위가 승진하죠. 승진하니까 결국 1순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외가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거나 본인이 권리를 취득할 때는 그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예외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점광이라고 그래서 점광. 그래서 점유권이나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점광. 그 다음에 부활사건이 하나 있어요. 부활사건이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집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이 있는데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이게 소멸하죠. 근데 요 매매가 무효 취소가 됐을 때는 죽었던 저당권은 부활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오른쪽에 기출 3개가 나옵니다.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이죠. 그 기출 3개 보세요. 후순위 저당권이 있습니다. 선순위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죠. 후순위가 치고 올라오잖아요. 또 기출,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더라도 선순위권자가 상속입니다. 상속 동그라미입니다.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피담보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므로 이 부종성에 따라서 선순위 저당권 소멸한다. 이거는 15회 때 기출인데 보세요. 이 사람이 선순위로 매매로 취득하면 이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이 상속으로 취득해. 상속이라는 거는 이 사람 을한테 1억을 빚을 있고 1억을 빚을 갚을 사람 돈을 꾸어줬어요. 갑한테. 아들이 자식한테 돈을 꾸어줬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1억이 상속이 마이너스 1억 채무들 상속이 돼버리죠. 상속이 되니까 이게 제로가 돼. 제로가 되니까 피담보 채권이 제로가 되니까 저당권이 소멸하는 거야. 이게 순위 승진하는 거야. 1순위 저당권 2개가 있을 때 저당권만 그럽니다. 그래서 상속은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권을 상속받았어. 이때는 지상권을 소멸합니다. 저당권자가 둘일 때 선순위권자가 상속했을 때 저당권 소멸하는 거지. 지상권 상속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65번 판례죠. 65번 판례는 모래시계만 보세요. 갑의 토지 위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 가지고 있다가 2번 저당권, 을이 1순위죠. 1순위 저당권자가 증여를 받았어요. 을이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1번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죠. 2번이 뒤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66번 판례죠. 갑소유 부동산이 을병이 지상권, 을병 밑줄이고 지상권 밑줄입니다. 을병이 지상권 취득한 후 을병이 갑에 대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공동으로 넘겨줬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밑줄이고 양도담보라고 썼어요. 양도담보. 다시 갑소유 부동산의 을병이 지상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을병이 갑에 대한 채권 담보 목적 소유권을 등기를 을병에게 넘겨 놓았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가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 을병한테 공동으로 지상권 설정해 줬는데 이 지상권자가 지상권자 을병한테 1억을 꾸고 갑이 소유권을 넘겨준 거야. 1억을 꾸고 소유권 넘겨주는 것은 양도담보입니다. 양도담보이기 때문에 이 양도담보는 가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을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청산 절차를 거쳐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니까 양도담보권이란 특수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거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소유권은 갑에게 있어요. 여전히 소유권은 갑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므로 을병은 양도담보권이란 특수한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따랐기 때문에 을병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멸하지 않는다. 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67번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68번 봅시다. 68번도 거기 3번 나왔는데, 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건물이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권이야. 임차권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고 대항력을 갖췄어요. 근데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어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을 때 임차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취득할 때 임차권이 소멸하면 야가 순위 승진하죠? 소멸하지 않습니다. 임차권은 똑같은 논리입니다. 68번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임차권은 혼동해서 소멸하는 그 원칙입니다. 다만 대항력 갖추고 있고 그 대항력으로 갖춘 후에 동그라미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혼동으로 한 물권 소멸 원칙 예외 규정인 규정에 따라서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죠. 그 다음에 69번 판례입니다.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만 그 뒤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소멸했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하죠. 부활합니다. 혼동 문제를 하나 봅시다. 문제 4번 보세요. 문제 4번 기출문제 봅시다. 혼동에 관한 물권 소멸으로 옳은 걸 고르시오. 다툼이 있으면 발레해야 한다. 기억. 가부 토지의 을이 1번 재당권, 병이 2번 재당권 있죠? 그런데 을이 증여를 받아 소유권 취득하면 1번 재당권은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죠? 뒤에 병이 있잖아요. 틀렸죠? 니은 을이 가부 토지의 지상권 설정받고 병이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병이 존재하죠. 병이 존재하니까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더라도 을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그럼 틀리죠. 소멸하지 않습니다. 디귿 가부 토지를 을이 점유 동그라미 점광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죠. 점유하다가 을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죠.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디귿 맞고 가부 토지의 을이 지상권 병이 저당권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병이 2순위권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병의 저당권 소멸하겠죠. 후순위권자가 취득하면 소멸합니다. 그래서 디귿 니을이 답이죠. 디귿 니을이 답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혼동까지 배웠습니다. 혼동까지. 그 다음에 이제 물권에서 점유권으로 갑니다. 점유권. 물권 변동의 점유권. 이 점유권은 물건에 관한 겁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합니다. 사실상 지배. 이 사실상 지배가 뭐냐에 대해서 점유권의 판례가 나오는데 그 점유권에 여러분 반드시 조문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192조의 1항 물건을 사실상 지배 빗줄이죠.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어요. 그때 거기 판례 1번 보세요. 이 사실상 지배에 대한 판례입니다. 17회 기출이죠.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건물의 부지 위치죠. 건물의 땅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배가 인정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청도 아니면 서울에다 집 한 채 있어. 내가 그 청도나 서울에 살지 않더라도 건물이 내 거라면, 그죠? 그 건물의 부지, 즉 땅은 내가 점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 다음에 판례 2번입니다. 24기 기출인데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자로 등기한 자. 자, 소유자로 등기한 자 밑줄입니다. 소유자로 등기한 자 밑줄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면 언제 인도받, 즉 점유로 이전받는 거 보느냐? 그러면 이전 등기한 때 인도, 동그라미. 이전 등기한 때 인도입니다. 이전 등기한 때 인도 받는 거 본다는 거예요. 인도가 점유 이전입니다. 점유 이전은 사실상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비교하시고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런 효력이 없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자, 보존 등기한 때 인도받은 거로 본다면 틀려버립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보존 등기한테 이전 등기 인도받는 거 본다면 틀립니다. 이전 등기만 가능합니다. 비교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점유 보조자다. 그러면 자,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 점유권이 없는 자야. 점유권이 없는 자. 이게 점유 보조자죠. 점유 보조자. 자, 점유 보조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데 점유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점원이라든가 가정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어. 그러나 스스로 파괴할 수 있는 자력구제권이 있다. 이런 것들 점유보조자. 조문 보시고 판례 하나 보면 됩니다.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 관계가 보조관계죠. 보조관계에 의해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물건의 사실상 지배하는 때는 타인, 즉 점유주만, 상점 사장, 가정 집주인만 점유가 있죠. 판례 3번. 처가 남편과 시부모와 함께 토지의 건물 점유하면서 소유자의 명도 청구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는 소유자에 대한 게 점유 보조자가 아니고 공동점유자예요. 처는 공동점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간접점유 28회 기출 조문 그대로 나왔어요. 28회 조문만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문 거기 지상권, 지역권, 질권, 사용대차는 것은 차의 만족을 빌려 쓰는 겁니다. 임치라는 것은 보관하는 거야. 관계로, 이 매개관계라고 그래요.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어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판례 2개 나오죠.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양도했어요. 양도했으면 의사에 반해서 양도했더라도 이 간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에 해당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건물이 있습니다. 을한테 임대차를 해줬어. 그럼 이 사람이 직접 점유자, 이 사람은 간접 점유자죠. 근데 이 임대인의 의사에 반해서 병한테 점유를 양도했다 치더라도 의사에 의한 거니까 침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탈이 아니다.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는 내놔라 내 거니까 이렇게 청구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판례는 조금 어려웠던 23회 기출인데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이 아파트 있고 이게 이 빌라라든가 이걸 빌라 공사 이 공사를 했는데 하도급업자한테 공사를 맡겼어. 이게 분양이 안 됐어. 그러니까 대물로 주는 거야. 야 301호를 돈 1억을 줘야 될 거를 301호 물건으로 주어버립니다. 이럴 수도 있죠. 공사대금 대신에
공사대금을 갑이 을한테 줘야 되는데 물건으로 줘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수분양자, 어쩔 수 없이 수분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직접 점유자, 이 사람은 뭐 간접 점유자 이렇게 논리를 전개한다 이거죠. 그래 공사대금 주부에서 부동산 양도담보 설정 취지로 분양계획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는 목적물을 간접 점유합니다. 왜냐하면 양도담보라는 여기서 1억을 받아야 되는데 요 소유권을 넘겨주잖아요. 그죠? 소유권을 넘겨주니까 이 사람은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다. 그 다음에 자 상속인의 207조가 있어요. 207조도 거기 보면 간접점유자 보호가 있어요. 간접점유자, 자 점유보호 청구권은 간접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항이 작은 별표하시고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했어요.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게 반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직접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한 때는 자기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요게 이 임대차를 했는데 이 집이 누가 불법 점유했다. 그러면 이 직접점유한테 반환해. 가가 원하지 않으면 내한테 반환해 이렇게 청구해야 돼. 임대인이 막바로 내한테 반환해 이건 청구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임대차를 해줬어. 임대차를 해줬는데 집이 불법 점유해. 그러면 집주인이 내한테 반환해 이런 거 안 되고 임차인한테 반환해. 걔가 원하지 않을 때 내한테 반환해 이렇게 청구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끔 시험 문제 나오죠. 그 다음에 자 193조입니다.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상속인에 이전한다. 기출 28내에 보면 두 번째 기출, 두 번째 모래시계 보세요. 상속에 의해서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28회 기출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1시간 끝났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제 자주 타주가 갈 겁니다.